네, 오늘은 이제 뭐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난주까지의 어떤 선물옵션 만기의 어떤 악재들, 이런 부분을 털어내면서, 어제 지수가 급반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를 2, 3일 앞둔 자리에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강보합권의 시세가 나오게 되고요. 뭐 장이 약하다면 모르겠는데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약한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본격적인 긴축은 뭐 내년 말 이후에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다. 단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도주 흐름이 좀 바뀐다. 보통 수출주나 대형주 쪽에서는 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그런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이제 새롭게 깨어나는 지금까지 안 가던 그런 섹터들에서 보통 대박주들이 깨어나니까 오늘도 관련 종목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글로벌 원전 확대 정책 유턴에 주목하자, 이렇게 오늘 장 한마디에 설명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 글로벌 정책, 원전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유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흐름과 관련해서 오늘 데이터를 좀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따가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일랜드가 지금 그 바람개비 돌려서 풍력을 하다가 요즘에 그 아일랜드가 잔뜩 설치해 놓은 바람개비가 안 돌아간답니다. 왜 안 돌아갈까요? 바람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 그 주변 국가 프랑스라든지 이런 원전을 하는 국가에서 전력을 수입을 하는데 무려 전기 요금이 아일랜드는 5배가 올랐답니다. 이거 풍력이나 태양광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자연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거라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네바다에 태양광을 잔뜩 설치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기나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 먹구름 때문에 해가 안 떠서 발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연은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막 변하고 대기 흐름이 과거와 달라지는 그런 양상들이 보여지면서 결국 자연 환경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발전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원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그 보유 종목들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원전주들이 가는 핵심은 결국은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그림에서 탈탄소화라는 흐름 속에서 제가 이 주도주 중에 탄소 포식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 바로 캠트로스가 오늘 또 직전 고점까지 지금 갔다 왔는데 돌파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캠트로스는 오늘 그 대형주 중에서 관련해서 이 탄소 포집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오르는 종목인데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수주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이 탈탄소와 관련 수혜주로 부상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여기 박스권 상단 돌파돼서 우주 돌파가 일단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다음 타겟 목표치는 여기 꺾이는 자리 있죠. 여기서 쉬었어요. 그래서 다음 타겟 목표치는 여기 18,000원대 정도까지 무난하다, 이렇게 보면서 탄소 포집의 대한민국 대장주 캠트로스 얼마까지 가는지 보도록 하고, 50% 가까운 수익인데 저는 100% 이상 수익 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이 세경 하이테크 소개드리고 나서 급등이 들어왔다가 최근 한 일주일 조정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폴더블 폰 관련한 수혜주긴 한데 실적이 나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처음에는 이제 뉴스나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되돌리지만 결국 폴더블 출시가 되면서 폴더블의 인기를 힘에 입어서 내년까지도 실적 호전이 계속될 거라서 세경하이테크 오늘 딱 박스권 하단에 정리가 됐거든요.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우주 돌파되면서 이것도 역시 중기적으로 45,000원 정도까지는 보인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 전략 계속 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진전기라고 하는 종목인데, 어제 양선 이후에 지금 5일선 근방에 슬쩍 걸려 있지만은 이 종목은 말씀드린 미국이 결국 이런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 법안을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규모 미국의 전력 인프라를 확 추구하는 방안, 예를 들면 전력선도 깔아야 되고 배전도 해야 되고 송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되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런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정책의 전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진전기 계속해서 목표치까지 갖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 아까 뭐 화두로 제가 최근 한 두 달 동안에 원전주를 안 갖고 왔는데 원전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재가가 49,300원이고요. 회사 이름은 한전기술입니다. 자, 이 한전기술은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소개를 드려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이제 더블바텀이 이렇게 눌림목 형성이 됐고 지난 고점이 6월 초니까 정확하게 3개월 기간 조정을 마쳤고요. 상승 기간은 3월부터 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갔었던 거기 때문에 기간 기간의 흐름을 충분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쌍바닥이 형성됐다, 완성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상승하면 이렇게 갑니다. 단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 초기 단계에서는 우주 돌파가 돼서 우주 목표치가 갔다가 내려왔지만 지금은 이 종목 이제 빅 트렌드, 큰 트렌드로 가고 회사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런 자리 돌파해서 막 날아가는 형태의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결국 뭐 이 정책 트렌드는 서서히 오랫동안 마치 가마솥이 달궈지듯이 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었던 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 원전주 특히 한전기술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한전기술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거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이 종목은 하는 일들을 간단히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죠. 보시면은 원전이나 뭐 이런 부분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발전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운용하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얘기되고 있는 뭐 소위 그 스마트 원전 이런 쪽에 관련해도 설계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관련한 호재는 조금 이따가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고요. 꾸준히 이 종목도 실적이 뭐 최근 들어서는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은 아마도 이 종목은 내년도에는 실적이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트렌드 흐름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금 탈원전에 저항했던 국가가 있는데 바로 독일인데 이 독일도 여러분들이 탈원전을 끌었던 전 세계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메르켈 총리인데요. 이번 달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10년 이상의 이런 그 집권을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탈원전을 끌고 왔던 이 독일의 리더가 이제 없어진다는 것. 그런 면에서 탈원전 정책은 이번 9월이 중요한 전 세계적인 변곡을 맞고 앞으로 탈원전이라는 말 자체도 아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한민국 대표 원전 관련 종목 한전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의 청년 개미들이 밈 주식으로 테마로 뜬 우라늄 관련주들을 사고 있고 또 우라늄 가격도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 또 우라늄 가격도 실제로 폭등하고 있다. 글로벌 우라늄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우라늄 가격이 폭등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우라늄 가격 폭등했다는 얘기는 머리털, 죄송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라늄이 희귀한 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라늄 매장이 돼서, 그 충청도에 옥천이라는 그런 그 단층이나 뭐 지질대가 있는데, 충청 남북도에 대전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라늄이 많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남북경협 얘기하면서 이제 북한의 히토류 얘기 많이 하는데요. 북한이 세계 1등 매장량을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입니다. 무려 40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에너지가 이제 우라늄이나 이제 원전 중심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석유나 이런 것이 주요 에너지였던 시절이 이제 우라늄 원자료로 가게 된다라면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 세계 최대의 에너지 그 자원 보유국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내 남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울마름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때문에 앞으로 또 스트레스 받을 일은 과거 70년대, 80년대 석유위기 때 힘들었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하는 그런 대목이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지금 꽂히는데요. 지금 개미들의 경우에 미국은 우라늄 관련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고 관련 종목들을 사는데 이게 지금 이 게시판이 있죠. 네, 주식 게시판에 가면 1등이 미국의 애플 게시판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알리바바, 세 번째 로케이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라늄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섹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개미보다는 조금 좀 똑똑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흐름들을 먼저 읽고 가는 그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설득력 잃은 탈원전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국민의 70%가 원전은 찬성한다라는 내용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입니까? 독재 국가나 또는 전제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여론이나 또는 국민들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럼 물론 이제 반대하는 분도 당연히 있죠. 여기 30%는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성을 잡는데 별 문제가 없고 또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참고해서 이 정책이라는 것이 소위 독불장군이나 독야청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에 결국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본질적인 게 쇄국 정책이 있다라는 거. 전 세계가 개방하는 단계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다음 장 한번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나와 있어요. 네, 한수원조차도 정부의 탄소 중립에 시나리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 자리로 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번 그 여름 때 네. 그 블랙아웃 이슈가 있었죠. 네, 네. 네, 원전을 아무래도 사용을 좀 줄이다 보니까 네. 그 전기 사용량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 원전 3기를 조기 가동을 하면서 네, 네.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면 결국 그 원전을 줄이면은 그 대체제가 필요한데 풍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산림훼손만 되고 네. 그러면 결국 화력인데 네. 그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지금 그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다음 정부, 네. 이제 현 정부에서는 결국 이제 탈원전 정책을 좀 고수를 했던 부분인데 네.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갈 수 있을지 네. 이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네. 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네. 선진국으로 올라선 네.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난 그 2000년대 1997년 외환위기가 지난 이후에 네.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IT를 육성을 하고 네. 이 분야는 전 세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여기 한번 1등 해보자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한국의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고하면서 글로벌 그 기술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트렌드에 맞춰서 먼저 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나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은 포지셔닝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가느냐 마냐는데 우리나라는 잘 따라가는 그쪽에 속하니까 뭐 여야 불문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종목은 목표치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6만 원, 2차 목표치는 8만 원, 손절은 4만 5천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